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설이 개혁신당의 이슈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명태균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2부 순서에서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와 함께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요. 22대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개혁신당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신데요. 허은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너무 바쁘시죠? 네, 국감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의원님들 보조하느라 더 바쁩니다. 진짜 국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개혁신문고가 문을 열었다. 이런 키워드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개혁신당답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좀 잘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런 예. 뻔한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는 지금 국회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뻔한 거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개혁신문고를 열었습니다. 예. 개혁신문고라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 정당답게 디지털에서 국민의 네.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는 건데요. 리펌제보.kr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게는 모든 게 다 처음이거든요. 첫 전당대회도 했고 네. 첫 지금 국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에 맞게 좀 새롭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특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소리 키우는 그런 국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의원님들 세 분 보면은 뭐 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모두 다 네. 소리 지르기보다는 논리로 좀 진짜 뭔가 일당백. 예, 그래서 저희 그러한 예. 장점을 좀 살려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모습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개혁신당 하면 상당히 이제 젊은 느낌의 당?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문고라는 그것도 정말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반응 너무 좋았고요. 네. 월요일에 5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엄청나네요.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더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예. 그 많은 제보 그리고 재미있는 이 제보들을 네. 어떻게 그 염원을 담아서 국감에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숙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진짜 엄청 많아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 의원실별로 제보 창구가 있고 네. 그 정책 제안하기 코너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정책들이나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제보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각 의원실로 갔고 그 제보 중에서 어떤 걸 단독으로 할지에 대한 건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네. 예,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의원실 선택이죠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국감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어제도 교육 쪽 관련된 그 간담회를 했거든요. 초등교사 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의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 뵌 게 지금 개혁신당 되고 한 달 정도 계속 대화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교육위가 없어서 이 국감에서 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네. 국감이 지나고 나서 또 재미난 네. 현장에서 확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이 교육 생각이 얘기는 들고요. 진짜 한번 와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네.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데 지금 교육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교육도 잘못 두면 이 시스템이 붕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불러주십시오. 꼭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보육의 장소가 아니고 교육의 장소입니다. 네. 저도 진짜 동감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서요. 어제 대표님께서 발언하셨던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 네. 제정 제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네. 이제까지 그 영부인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계속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제정 필요성을 특별히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님의 의혹에 관한 그 진실을 좀 파헤치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처벌만 있고 해결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지금껏 이제 관례에 따라서 영부인에 대한 어떠한 것을 묵인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묵인하면서도 어떠한 처벌형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건 처벌감만 갖고 싸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처벌을 해서 현재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영부인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니까 김건희 네. 여사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데 기존의 영부인들도 지속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었죠. 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는 지금 넥스트가 없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네. 처벌 후에 넥스트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보면 23년도에 이철호 교수께서도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전당대회 때였을까요? 전당대회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 창당되고 나서 예. 정책 시리즈 안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희 개혁신당은 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입니다. 네, 정말로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처벌보다 그 넥스트 생각해야 된다. 이 그럼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네. 것 같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법적 활동 범위와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우선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그 공무원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네. 법적 지위에 대해서 여기서도 참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제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규직 연방 공무원으로 지금 그렇군요. 판결을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고 상당히 예민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론화장에 펼쳐서 여야가 함께 대화 나눠서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고 또 네. 어떤 식의 조정이 있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범위는 좀 구체적으로 예. 미국의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그래야 감시와 견제를 언제든지 하면서 그러게요. 그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어디 타지마할에 여행을 갔다 진짜 아니다 그래야 이런 될 것 얘기가 같아요.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의 근거가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네. 어디까지냐. 도대체 영부인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예.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마련이 된다면 이번 국감에서 사실 외통위에서 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김정숙 여사 네,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냥 네. 그 쇼를 하기 위한 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전현 여사를 예. 부르는데 그게 진짜 맞나? 라는 것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저희는 뭐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빈 공간에 대한 네. 입법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은가. 여야가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빠르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면요. 그 최근까지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괜히 불똥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근데 대표님도 지난달 말 SNS를 통해서 당내 인사에 대한 음해와 날조가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편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라면 당대표인 저에게 통해 물어봐라 숨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인터뷰 시간이 마련된 만큼 네, 대표님께 조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네, 계속 이제 여러 인터뷰를 거치면서 이준석 의원의 주술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기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기회비용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된다. 진짜 변호사님 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나 뭐 그냥 지나간 저희는 자유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강한 억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함께 가야 되는 어떤 의제가 아니면은 의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인데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이게 평론을 빙자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다 보니까 네. 오늘도 보니 그 제보를 받아 보니까 엄청난 유튜브가 나왔는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네.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예. 당대표로서 네. 우리 당대표로서 저희 당이 저는 100년 이상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뭐 당장 여튼 10년을 버틸 수 있는 네. 그래서 주요한 수권 정당이 되고 싶은 정당의 대표로서는 묵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그 당내에 당직자가 고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소라는 것은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직접 우선 고소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음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으로도 가실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저희가 경고하고 지속적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신다면 이번에 첫 그 법적 조치를 예. 취했던 것처럼 당연히 기회 비용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셨네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단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귀에 울려요.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예. 뒤에 나오시는 우리 정지웅 아, 네, 정지훈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말씀을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면요. 어제 그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재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재표결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 정지웅 변호사 생각하다가 예. 정지훈 변호사가 사건 하나 맡길 생겼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그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재요구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재표결이 있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야 뭐 입장은 분명한데 그 여당이 네.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대를 좀 호소할 시간에 8인의 그 의인을 구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결이 되면은 뭐 100번 1000번 계속 다시 특검법 제출하고 또 보내고 나고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최상병 관련된 문제는 저희 그 개혁신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검 외에는 현재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용기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그 투표가 필요하다. 8명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이제 개혁신당 의원님들 저희 또 원내대표님도 나오시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 특검법을 좀 발의하실 수는 없나요? 저희가 특검법 관련해서도 발의를 했죠. 다른 부분도. 그래서 여야가 공조할 수 있는 제3지대에서의 어떤 중재안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반응이 있다가 그 뒤에는 사인을 안 해주시는 경우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정당으로서의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명수가 그럼 모자란 3명밖에 안 되니까 3명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선 이번에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을 던졌고 그걸 어떻게 받으실지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것도 사실 여야 중재안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또 다른 법안도 저희 중재안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네. 발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발의는 10명의 네. 의원들의 사인이 필요한데 여야가 다 안 해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을 던지겠다. 왜냐? 이게 옳으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잘 듣고 그걸 잘 실행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한 대표를 향해서 이제 독대만 외치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부터 받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비판을 사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독대 얘기가 나오고 또 만찬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절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이런 경우는 없었죠. 많은 네.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우선은 용기가 좀 없으신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독대하자는 당대표를 또 무조건 피해 다니는 대통령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은 마일리지만 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제가 그 단어를 네.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지금 현실 감각이 좀 제로인 대통령실 모두 제명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국민이 KH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 하거든요. 그 K가 김건희 여사와 H가 한동훈 대표인데 KH. 예, 네. 밥 먹는 게 독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계신지 제가 아까 용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네. 것은 이제 대통령도 밉다고 해서 밥 한 번 안 먹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본인과 함께 있었던 본인을 네. 장관으로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과거의 선배인데 네. 예, 그분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네. 해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네. 예, 그래서 서로 도낀대낀이다, 객낀이다, 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좀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 좀 뭘 거래라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이잖아요. 예. 여당입니다. 제발 용기를 가지시고 국민 민생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만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런 당정 관계에 대한 스탠스나 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또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용기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각을 져서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서 친윤이어서 덕을 봤지만 이제는 친윤일 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윤의 스탠스를 갖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롯이 혼자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자기 당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본인 하나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는 여당의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네. 야당이든 개혁신당이 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8명의 의인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본인의 이미지만을 위한 단지 본인이 반윤이라는 이제는 다르다. 라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당내에 있는 당원들은 어떤 마음일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아까 서정욱 씨 얘기를 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당내 우리 의원들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자꾸 그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걸 가져와서 사이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식의 그 음해를 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열심히 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거나 서로 뭐 문제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서 풉니다. 그게 사실 당원들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당원들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죠. 근데 모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토론하는 모습이라던가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다가서서 말씀하실 용기는 못 내고 그냥 그 쇼만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은 좀 네.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도 국민의힘에 계셨었잖아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지가 상당히 약하다. 또 한동훈 대표가 세운 지도부도 힘이 약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어떻게 이해를 할 수 보세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동변상련의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또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가 원외 대표로서 그리고 예. 특히 젊은 대표로서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원외라는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지금 저희 개혁신당임에도 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풀기 위한 것의 방법론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옆에 앉았을 땐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용기를 좀 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네. 정치권엔 7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70년도생 네. 거의 낀 세대라 가지고 네. 70년대생 중에 진짜 도드라진 분들이 없으셔서 네. 어떤 면에서는 응원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응원해 네.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70년대생다운 네. 중간에서 아이고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브릿지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자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의 용기를 네. X세대다운 용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제가 남의 당 얘기를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여당이니까 그래서 또 그래서 대표님이시니까 네, 또 느낀 잘해주셔야죠. 게 또,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그 청년 대변인들이 와서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개혁신당 대표님께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뭐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예방을 얘기가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아직도 안 왔나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 그리고 예. 예, 좀 잘 삐지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정치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노크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도 예. 했고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협조하자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저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의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치하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치권에 대한 그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네. 그거를 어쩌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혁신당 하는 만큼만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욕들이 개혁신당 대표님이시니까요. 예, 네. 저는 저희 당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개혁신당이 이제 좀 그래도 후보를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좀 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지역 모두 이제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선은 후보를 위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저희의 기조 그리고 이것도 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만의 후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 대표로서 너무 죄송하죠. 하지만 저희의 현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재보궐에 도전할 것이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선거가 아니라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 조직 지금 탄탄하게 네.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당한 지 9개월 된 정당입니다. 네. 내년 1월 20일이 1주년인데요. 그때는 조금 더 기반이 좀 탄탄하게 될 수 네.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냐 이걸 고민했을 때는 우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다르다. 네. 우리는 다른 당이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100개 당협 만들고 내년 보선 준비하는 것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당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예, 계속 지켜보며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